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경피독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까 연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인지하고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볼게요. 경피독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장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시나요? 양치하시고, 네, 세안하시고, 화장도 하시고요. 또 주부들은 김정수 선생님이 열심히 행동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주부들은 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많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 중에 저희에게 건강에 아주 해로운 그런 유해 화학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부로 흡수되는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점막 흡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구 흡수, 세 번째가 경피 흡수입니다. 그럼 점막 흡수는 폐나 코, 목 을 통해서 담배, 연기, 향수, 배기가스,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구 흡수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인데요. 식품 첨가제, 방부제,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제 우리 오늘 다룰 경피 흡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인데요. 유화제, 계면활성제, 여러 가지 유해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깐 할 텐데요. 사장님들은 유해한 독성이 있는 어떤 것을 마시는 게 더 해로울까요? 아니면 바르는 게 더 위험할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은 바르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바르는 게 더 위험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구와 점막흡수는 90%가 체외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경피흡수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90%가 장기나 지방에 축적이 되고 10%밖에 배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네, 피부 장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유해 물질을 결코 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피독이 피부층을 통과하는 그림인데요. 오른쪽과 왼쪽 보시면 피부 세포 사이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층을 뚫고 유입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피부 장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결코 이 유해 물질을 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구 흡수는 왜 90%가 최애로 배출될까요? 그거는 우리 인체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혈액과 대장, 간, 신장,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90%가. 그리고 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하게 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515가지라고 하는데 사장님들 믿어지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화장품 유형별 사용률과 사용 개수를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헤어 제품, 기초 제품, 바디 제품은 메이크업 제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했을 때 평균 27.4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성은 좀 여성보다 반 이상 줄어들 적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 부위별 경피 흡수율을 보시면 우리가 피부 테스트할 때 팔 안쪽을 기준으로 하죠. 그 팔 안쪽이 1 이라고 봤을 때 두피는 3.5 배, 턱끝 13 배, 그다음에 생식기 42 배. 생식기가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피부 장벽, 그러니까 장벽이 방어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과 손바닥은 좀 두껍잖아요, 층이. 그래서 네, 좀 다소 낮은 거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등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모낭과 피지샘이 되게 많아서 침투가 용이하다고 하고요. 이마도 피지 분비가 이 피지샘이 있기 때문에 흡수도를 굉장히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WHO에 따르면 경구 흡수가 피부가 따뜻할수록 네, 그 빨리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에 특히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경피 흡수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런 그 생활 속에 유해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바디버든이 생기는데요. 아시겠지만 체내에 쌓이는 유해 화학 물질의 총량이 바디버든이잖아요. 이 바디버든은 1 단계에서부터 6 단계까지 있는데 1 단계는 뭐 좀 저조하게 이렇게 미약한 어떤 증상들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단계가 높을수록 심각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피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요. 정말 안 걸리는 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석유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의 생활용품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샴푸, 린스, 바디 샴푸, 방향제, 뭐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예, 초래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 경피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강수정 씨 임신하셨을 때 네.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얘기 들으셨죠? 네. 다 성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바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잘 보셨죠? 경피독의 위험성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어, 미국의 암 예방협회 의장이시고 노벨상 수상자이신 사무엘 앱스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암을 100%라고 봤을 때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률은 25%고요. 아시겠지만 경피독으로 인한 암 발병률은 75%라고 합니다. 무려 3배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우리는 항상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뉴스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한 제품을 사람들은 찾고 있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뉴스킨이 어떻게 창립이 됐는지 창립 스토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고 지금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전 세계 55개 글로벌 회사로 키워내셨죠.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뉴스킨을 화장품계의 PDR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뉴스킨이 화장품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뉴스킨의 철학인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철학은 37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PDR, 그 화장품의 PDR이 있었으면 뉴스킨이 여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경피독이 위험한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 있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TR90, 혈관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청소를 해야 되고 빼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관을 청소하고 우리 몸의 바디버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TR90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주위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사장님들 삼긴 개구리 잘 알고 계시죠? 프랑스에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해요. 이 요리는 손님이 오시면 앉은 테이블 위에 바로 즉석에서 냄비와 버너를 갖다 놓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요리를 하는데요. 이 요리를 할 때 개구리를 직접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 온도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자다가 이제 서서히 가열되는 온도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화학물질은 인체에서 자연대사로는 쉽게 해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 체내 어느 곳이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일상용품, 우리가 매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학물질의 흡수량, 축적 상태, 배출량에는 개인차가 있고 그 영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책과 건강 프로그램 이런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다른 사람도 쓰는데 뭐 이렇게 살지 뭐 설마 그렇게 안 좋은데 만들었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피독의 위험을 알리고 또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 사업 전달의 기회도 전달하면서 건강하게 미래도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